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인 40대 중반 보험 판매원입니다. 원래는 쭉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남편이 아프자 병시중 들면서 보험 일을 시작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불행히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 시험관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서로만 의지하며 살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최근 고민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별 이후 혼자 된 삶을 꾸리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재혼에 대해 언급할 때도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혼자 된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천천히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에서는 더 나이 들면 힘들다며 재촉하고 그럴 때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도 요즘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20대나 30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보험약관을 빠르게 읽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커 외근 중일 때는 평소보다 피로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래도 한 건씩 성사시킬 때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기겠구나 싶어 안도하면서 때 놓친 끼니라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자주 들르는 동네에 아주 오래된 노포가 있는데 대부분 남자 손님들이고요. 메뉴가 국밥 한 가지라 정말 배고플 때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 종종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끼니 때가 아니어도 붐비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편하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뜨끈한 국물을 맛볼 수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금방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저도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단번에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그 사람도 천천히 먹고 빨리 먹으면 빨리 먹는 걸 보니 확실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자리하고 앉으면서 국밥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뒤에 보이는 저 남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천천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먹던 밥이 체할 뻔했는데 그 순간 어찌나 긴장이 풀리던지 다음에 만날 때는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제 명함을 건넸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는 종종 식사 시간에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보험 판매원과의 대화라고 하면 대부분 보험 팔려고 접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여성분들 전용이고 저 역시도 감사함과 반가움의 편히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취향이라던가 경험담 같은 거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죠.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꽤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경계심이 있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 넘어갔지만 제 경우는 남편이 아프던 시절에 이미 폐물을 몽땅 팔아 병원비로 썼었고 그도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았어요. 최소 한 번 정도는 배우자에 대해 물을 법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에서는 서로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피했던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이상하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더 맛있는 밥집을 안다며 소개해준다고 했고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나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언급이 쏙 빠져 있었네요. 이때 눈치를 채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와 저는 비슷한 또래였고 그렇게 종종 만나던 것이 어느 순간 깊은 사이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 기간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외로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보낸 격정적인 밤의 대책 없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랑이 닿는 구석구석마다 따스함을 느꼈고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취향이 상당히 비슷한 상태여서 서로가 잘 느끼는 포인트를 금방 알아챘어요. 이런 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자영업을 한다는 그는 식사 시간을 핑계 삼아 저를 계속 만났고 저 역시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에 밥을 먹는 대신 그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래서 더 나이가 들면 힘들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젊은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만남이 일회성에 끝난다고 해도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교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삶의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지 않아 흔들리게 됩니다. 보험 계약을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실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 가족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에 직면하니 더 이상 그를 볼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서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의 배우자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이 불편해져 있던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붙들어줄 거란 기대를 했던 건지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 다시 그와 볼 일은 없을 거라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젊었다면 시련의 아픔으로 며칠씩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앞으로의 생계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지냈어요. 하지만 다시 걸려온 그의 전화에 무너지는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저히 못 잊겠다는 그의 말에 바보같이 또다시 뜨겁게 불태우며 그를 힘껏 안아버렸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